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서전 쓰기 강사 민경호입니다. 여기에서 읽어드리는 글은 실제로 출판된 자서전의 내용입니다. 건축사이신 우지환 대표님께서 이번에 저희 출판사를 통해서 책을 발간하셨습니다. 지금 읽어드리는 글은 이 자서전의 주인공께서 살아오신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읽어드리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본인의 자서전을 쓰려고 하시는 분은 많은데 어떻게 글을 써야 하는지 몰라서 그 방법을 궁금해 하십니다. 그래서 자서전으로 실제 제작된 책을 소개해드리면 많은 분들에게 참고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내용을 들어보시고 여러분 자신의 자서전을 기획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직까지 민선생 자서전 쓰기 TV 유튜브 채널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자서전의 세계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재밌게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장마가 어린 마음에 남긴 것. 장대비가 쉴 사이 없이 퍼붓던 어느 여름날 오후, 물이 불어 불안한데 작은 형이 아직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 와중에 옆집 아주머니의 상기된 목소리가 들려왔다. 동네 다리 아래 냇가에서 사람이 빠져 죽었대요. 거세게 비가 내리고 있는 가운데 대포를 만든다는 공장인 대한중기 인근 냇가 뚝 위엔 홍수를 구경하는 사람들로 제법 북적거리고 있는가 하면 또 다른 한편엔 죽은 것으로 보이는 가만히 덮인 이름 모를 사람 주위에 구경하는 사람들이 몰려 웅성이고 있다. 비키세요! 비켜보세요! 허겁지겁 사람들을 거세게 밀치고 비집고 들어와 비장한 눈으로 모두가 내려다보고 있는 거적을 거침없이 확 들추는 아주머니. 털썩 주저앉는다. 내 아들이 아니네. 우리 어머니였다. 기겁을 한 어머니는 맨발로 다리까지 줄다름쳐 단숨에 2개 다달아 시신을 덮어두었던 가마니를 훌쩍 들쳤던 것이다. 겁에 질린 어머니는 이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아들 이름을 소리 높여 부르기 시작했다. 병환아! 병환아! 목이 터져라 외치고 또 외쳤지만 작은 형의 모습은 보이질 않았다. 어머니는 동네 곳곳을 뒤지기 시작했다. 비가 멈추지 않고 계속되자 저지대의 물이 점점 차오르기 시작했다. 자식을 부르는 어머니의 갈라진 목소리가 기진맥진한 상태다. 공장 모퉁이 후미진 곳에 아이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것을 발견한 어머니는 여기 우리 병환이 있냐? 하며 아이들을 거세게 헤집는다. 구슬치기와 딱지치기, 으찐이 쌈의 열중들이다. 어머니의 눈에 누가 온 줄도 모르고 노느라 여념이 없는 자식 병환이가 보이는 것이 아닌가. 오 하느님! 어머니의 두 뺨엔 안도의 눈물이 빗물과 함께 흘러내렸다. 오래전 가슴을 쓸어내리며 들었던 어머니의 기억 속 그 이야기는 장대비 내리는 장마철이면 자주 생각난다. 시뻘건 흙탕물이 집채만한 파도를 일렁이며 집어삼킬 듯이 척척 소리를 내며 냇가를 흘러간다. 거대한 물결의 소용돌이가 앞개울 다리에 목에까지 차올라 흐르며 당장이라도 범람할 것처럼 무서운 기세다. 그렇게 그해 장마는 또 시작됐다. 멀리서 바라본 물에 잠긴 우리 동네는 모두 하늘 땅 구분 없이 침수되어 바다처럼 보였다. 우리 집과 함께 옹기종기 모여있던 집들의 지붕은 마치 바다 위에 떠있는 섬과 별반 다르지 않게 보였다. 저 멀리 집들은 대부분 물에 잠겨 보이질 않거나 지붕 모습만 보이고 있었다. 지대가 낮아 상습 침수지역이었던 동네는 장마엔 여지없이 물에 잠겼다. 나도 높은 곳에서 살고 싶었다. 어린 마음에 집이 높아야 안전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인지 나는 지금 12층에 살고 있다. 온 가족이 불안에 떨며 가슴을 조이게 하는 것은 사흘 밤낮을 가리지 않고 그칠 줄 모르고 내리는 장대비다. 불어난 물이 방 안으로 들어오며 차츰차츰 차오르고 있는 것을 직접 눈으로 목격했던 우리는 점점 엄습해오는 공포에 가슴 조이며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아버지를 응시해야 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집안 마당까지 차오른 흙탕물이 발목을 서서히 적셔오다가 어느샌가 황토빛으로 변해 점차 빠른 속도로 치밀고 들어오더니 이내 퇴마루를 넘어서고 있었다. 늦은 밤 진공관 라디오에서 심상치 않게 들려오는 아나운서의 상기된 목소리. 침수 예상 지역에 사는 국민 여러분은 즉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표정이 어둡기만 하다. 결국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대피를 하라고 했고 우리는 초조한 마음으로 어머니와 함께 짐을 꾸렸다. 가지고 나갈 수 있는 물건들이면 식구들이 모두 동원되어 눈에 띄는 것부터 주섬주섬 끌어내 무작정 리어카에 실었다. 아버지는 집에 있는 찬장이며 갖가지 가재도구들이 쓰러지거나 떠내려가지 않도록 밧줄로 서로를 얼기설기 엮고 장롱은 방 한가운데로 옮겨 기둥에 칭칭 동여매졌다. 특히 뒤편에 있는 큰 장독으로 만든 화장실은 떠내려가지 않도록 담장에 튼튼하게 묶였다. 우리는 아버지를 남겨둔 채 동네 고지대의 도림교회로 대피해야 했다. 집에 홀로 남아있는 아버지는 물이 불거나 주로 오르내리는 수위를 보아가며 집에 머물 것인가 대피할 것인가를 판단해야 했다. 수재민들이 임시로 수용된 곳은 도림교회였다. 그곳은 마치 장날 시장바닥과도 같이 사람들이 뒤섞여 와글거렸다. 교회에는 벌써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다. 그곳은 공간이 넓었으나 매우 추웠다. 구호품은 투명 비닐봉지에 담긴 여러 개의 라면 그리고 누더기 이불이 전부였다. 매년 반복되는 장마와 함께 우리를 찾아주었던 그 누더기 이불과 라면은 물난리 때면 늘 만날 수 있는 친근한 벗이었다. 그렇게 지루하고 무의미하게 며칠이 흘렀다. 어디에도 갈 수 없었고 교회에서만 지내야 했다. 이윽고 날이 개고 장마가 끝나자 그곳에 모였던 피난객들은 서둘러 그들의 집으로 돌아가기 바빴다. 내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흙탕물에 폴짝거리는 개구리 천지였다. 집 주위의 광경은 정말 장관이 아닐 수 없었다. 둥둥 떠다니는 가재도구들은 서로 엉겨 있었고 장독대는 깨져 있거나 뚜껑이 사라졌고 걸쭉한 찌꺼기들이 듬성듬성 발에 밟혔다. 집안은 온통 장마가 휩쓸고 간 폐허가 되어 있었고 큰 거울이 깨진 채로 담장에 비스듬히 기대어 있는 장롱은 기둥에 묶어놓은 밧줄이 풀려 쓰러진 것을 짐작할 수 있었다. 양은 그릇을 비롯해서 사기 그릇 안에는 진흙이 그득히 자리하고 있었다. 황토빛 물을 흠뻑 머금고 있는 책꽂이의 책들과 앨범은 물결 모양의 단면을 이룬 채 비스듬히 진흙 속에 묻혀 있었고 벽에 걸려있던 액자도 떨어져 유리가 깨진 채 바닥에 나뒹굴고 있었다. 깨진 액자 유리창 너머로 황토 흙에 옅게 가려진 글귀가 보였다. 안방 천정 밑에 걸려있던 액자다. 3. 생활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서름의 날을 참고 견디면 머지않아 기쁨의 날이 오리니 마음은 미래에 살고 모든 것은 순간이다. 그리고 지난 것은 그리워하느니라. 푸시킨의 시였다. 어릴 적 방문을 드나들거나 잠자리에 들 때면 그 시는 늘 내 시선과 함께했고 그래서인지 나는 눈을 감고 시인인 양 시를 암송하곤 했다. 전 세계 사람들에게 사랑받으며 많이 인용되고 있는 러시아의 대문호 푸시킨은 자유로운 시적 상상력과 함께 감성적인 분위기의 작품을 많이 남긴 낭만주의 시인으로 알려져 있다. 그의 시, 삶은 서정적이며 낭만적인 비유를 통해 아련한 분위기를 연출한다. 슬픈 날을 참고 견디면 즐거운 날이 오고 미래를 바라는 마음은 현재의 우울할 수밖에 없음을 뜻하며 삶의 행복과 좌절, 기쁨과 걱정은 함께 존재한다고 하고 있다. 또한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이 사라지며 기쁨과 슬픔이 모두 지나고 나면 그리움이 되므로 삶의 과정 모든 것에는 의미와 가치가 있다고 했다. 그러나 나는 당시 시의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했고 성장해서 그 뜻을 음미할 수 있었다. 당시 눈을 지그시 감고
시를 읊조리는 나를 보고 줄곧 큰 웃음을 자아내던 어머니와 아버지가 생각난다. 부모님은 푸시킨의 시에 담긴 의미를 미리 짐작했던 것은 아닐까. 집 내부에는 갖가지 오물 자국들이 묻어 있었고 방 안 벽에는 수평으로 띠가 형성되어 있었다. 그 띠는 물이 방 안에 어디까지 차올랐다 빠져나갔는가를 알 수 있게 해주었다. 부엌 아궁이 부뚜막에는 개구리가 점프하고 헤엄치며 다니고 있었다. 더구나 우리 가족에게 더없이 소중한 공간이었고 적지 않은 행복을 안겨주었던, 그리고 아버지와 작은 형을 똥찌개로부터 자유롭게 했던 그 큰 장독 화장실은 부력으로 인해 두둥실 떠올라 비스듬히 누워 있었다. 그곳으로부터 흘러나온 인분 덩어리들도 거무칙칙하게 변색된 오물 덩어리가 되어 물결을 따라 이리저리 밀려다녔다. 떠돌던 그 덩어리들은 벽이며 장롱을 가리지 않고 거머리처럼 달라붙어 있었고, 부뚜막 이곳저곳에 붙어있던 덩어리는 된장인지 뒤집힌 장독 화장실에서 흘러나온 인분 덩어리인지 구분할 수 없었다. 온 가족이 아수라장인 집안을 쓸어내고 걸레로 닦고 치우는 동안 나는 형과 누나들의 책과 사진 앨범 등을 양지 바른 곳으로 가져갔다. 물에 젖은 책이나 사진 그리고 사전을 한 장 한 장 넘기며 볕에 말렸다. 몇 날 며칠을 거듭하고 나서야 우리는 예전과 같은 생활을 할 수 있었다. 물 날리는 가족 모두에게 해마다 반복되는 행사였고 반갑지 않은 여름 손님이었다. 늘 공포와 힘겨움을 안겨주었던 장마. 그 손님은 얄밉게도 우리의 어린 시절 사진 한 장을 남기지 않고 모두 가져가 버렸다. 이 글을 쓰자니 문득 어머니가 생전에 했던 말이 생각난다. 침수되었던 물이 모두 빠져나가 집에 와보니 아수라장이 된 집안을 보고 허탈감에 빠져 어찌할 줄 모르고 있을 때 아버지 형제 중 한 분이 찾아왔다. 내가 아마 10살 무렵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망연자실해 있는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형님 용기를 잃지 마세요 라는 위로의 마음을 전하며 500원짜리 지폐를 손에 꼭 쥐어주셨다고 했다. 어머니는 당시 그분들이 우리 가족에게 보여준 사랑의 마음을 가슴 깊이 고맙게 생각하고 계셨다. 나는 성장하면서 늘 어머니의 그 말씀에 대해 언젠가는 내가 그 고마움의 빚을 반드시 갚아드려야 한다는 마음을 먹었다. 네, 오늘 영상 재미있었나요? 글 내용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글을 써서 저에게 보내주시면 심사하겠습니다. 심사 후 채택되면 동영상을 만들어 저희 유튜브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와 이메일 주소는 유튜브 설명란에 적어 놓았습니다. 감사합니다.